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필리핀에 와서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 태극기 다 아시죠? 옆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필리핀 국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193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4대 강대국입니다. 저기 러시아 영토만 컸지 속은 다 썩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인구만 많지 매출만 크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초인류 강대국이 있고 그 다음이 아직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를 한때 다 점령하고 미국과 그야말로 맞짱 떴던 나라거든요. 아직도 그 외교력 경제력이 세계 2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고 치고 올라와서 지금 3위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4위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만 컸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단된 반쪽만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됐을 때 엄청난 우리 민족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과정에 필리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필리핀에서 성공하고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요거부터 이해를 하면 돼요. 1905년도에 미국의 특사인 테프트라는 육군 장관과 일본 제국의 가스라라는 수상이 몰래 도쿄에서 비밀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프트 가스라 비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일본 니네가 조선 먹어. 조선 식민지 우리 방해 안 할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리핀 먹어서 식민지 하는데 일본 니네 방해하지 마. 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국과 필리핀은 역사적인 관련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동시에 당한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 하면서 필리핀 총독이 누구였느냐?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아더 메가더가 필리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 총독할 때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직전에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고종 황제를 뵙고 고종 황제로부터 조선 향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아들 메가더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메가더가 그 향로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승리해가지고 결국 육군 원수까지 됐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 폭격과 함께 필리핀을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리핀 침공하는 탱크를 가지고 마닐라를 점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습해가지고 미군 7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된 사람을 강제로 끌고 마닐라까지 오는 동안에 약 2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미군이. 그래서 이거를 데스마치라고 합니다. 유명한 바딴 사건입니다. 바딴에서 미군을 포로 잡아가지고 마닐라까지 데리고 오면서 2,000명이 행군 중에 다 굶어 죽고 또 반항하거나 그런 그 미군 장교는 이렇게 칼로 목을 치는. 그래서 약 4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를 필리핀이 받았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일본의 몇 년 통치를 받았어요? 36년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3년 통치를 받은 필리핀,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은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945년 메가더 장군이 바로 레이테섬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패망시키고, 그래서 요 밑에 오른쪽 밑에 사진이 실제 사진이고, 그 위에 그래서 동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레이테섬에다가.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 옆에 케이선 대통령하고 산토스 장군이 딱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리핀이 나라가 됐죠. 역시 대한민국도 일본에 해방돼 가지고 3년 후에 우리는 곧바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군정을 통치하는 바람에. 그래서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메가더 장군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환영식을 하는 건데,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라고 그러죠. Founding Father. 그래서 미국의 Founding Father는 누구죠? 조지 워싱턴. 마닐라의 국부는 누구라 그래요? 리잔이라 그래요? 케이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부는 스카로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대한민국 국부는 바로 이승만 박사님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메가더를 소령 때부터 알았습니다. 형님처럼 모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이 아까 말한 1941년 일본의 기습으로 필리핀에서 후퇴할 때 조선 향로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지.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야, 고종 황제가 메가더 아버지에게 선물한 그 조선 향료를 한번 조선 내에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것을 만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만들 때 2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는 메가더 아버지를 줬는데 아들 메가더가 일본 그 기습 때 빠뜨려서 잊어버렸고, 하나를 찾아가지고 여기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이죠? 박스?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전쟁이 났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2년 만에 막 신생국이 되어서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데 북한에 소련군을 앞세워가지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동정석정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기적이 일어났죠. 무슨 기적? 바로 미국 주도로 유엔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16개국, 우리 어린이들은 16개국 다 외워야 돼요. 캐나다, 미국, 아스트라리아,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그리고 터키,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그리스. 그래서 16개국이 참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필리핀이 5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3번째로 도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5개 의료 지원단이 우리를 또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단도 정확하게 전투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의생병이 있잖아요. 전투 같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도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인 겁니다. 그 5개국이 도왔습니다. 또 5개국만 도와줬느냐? 전 세계 40개국이 물자를 도와줬습니다. 그 물자를 도와준 나라들의 리스트입니다. 지금 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는데 지금 50년 만에, 6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IT라는 나라가 있어요. IT라는 나라가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아서 우리에게 물자를 도와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IT에 뭐 났어요? 지진 나서 다 망가졌죠. 누가 가서 다 복구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가서 복구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6.25 동란 때 필리핀 군인들이 리잘 스타디움, 필리핀 마닐라 리잘 스타디움 있죠? 거기서 파병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군대를 페프톡이라고 그래요. 필리핀 엑스트라
Force to Korea. 그래서 한국에 보내는 특별 부대라 그래서 페프톡 부대입니다. 이게 페프톡 부대 맡고 그 파병전에 파병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대통령한테 딱 경례타고 그래서 9월 17일 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거예요. 그때 김한란 박사님이 영접하는데 요거는 미국 병원선이 왔을 때 영접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성공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적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 전범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못했잖아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 유엔 국가나 저 유엔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돕게 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때 이런 외교를 감당한 게 김한란 박사님이십니다. 왜? 영어를 제일 잘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웬만한 전 세계 엘리트들이 김한란 박사는 다 알아요. 왜? 콜롬비아 대학 최초 아시아 교육 박사거든요. 근데 콜롬비아가 있는 대학에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전 세계 외교관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몰라도 콜롬비아 대학 출신의 김한란 박사는 다 아는 거예요. 그 김한란 박사가 전 세계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 박사님이 시켜서 이렇게 16개국, 5개국, 40개국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제일 미워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김한란 박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고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 때문에 통일을 못했냐? 백선엽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군인도 끌려가고 금융에도 일하고 총독부에도 근무하고 교사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양 사범대학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하다가 군인 장교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고향인 평양에 돌아와서 조만식 선생 비서를 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북쪽 지역의 민족주의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 비서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똑똑하니까, 야, 백선엽, 우리 공산정권에 참여해서 우리 인민군 좀 키워줘. 그랬더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이니까 공산당이 나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월남했죠. 월남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장성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선엽 장군이 저 국계부를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을 김일성이와 백선엽이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백선엽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역시 김일성이가 제일 미워하는 군인이 누구일까요? 백선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엽이 과거에 만주에서 일본 군인이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친일파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아주 똑똑해서 제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7,000명이 3년 동안 참전했는데 122명이 전사했습니다. 필리핀 군인이. 그래서 부산 유엔군 모지에 이렇게 모셨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오늘날에 이렇게 잘 이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약 49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다가. 그리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춥고 또 공포스럽고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미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종종 이렇게 미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공산주의 소련의 침략을 물리친 누구? 국부 이승만 박사님이 필리핀 대대들이 열심히 싸워주니까 고맙다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당 중에 이 대대장에게 바로 대통령 훈장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훈장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누굴까? 베기노 아키노 상원년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바로 필리핀 종군 기자로 대한민국에 와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학생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와서 공부하죠. 근데 60년 전에는 필리핀의 최고 청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파병돼서 싸웠고 또 아키로 이 상원의원은 종군 기자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휴, 대한민국을 도와줬더니요, 부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왜? 아브라함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 근데 대한민국을 도와주면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통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 통일 대한민국을 도와주면 자기가 축복이 되니까. 그건 제가 이제 3부 시간에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페소짜리에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키노 상원. 저 위에가 종군기자 사진이고 6.25 때 참전한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그 왼쪽에 있는 지폐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 뭐라고 썼는 바니 38선을 칼 자르듯이 돌파했다. 그런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필리핀 병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투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 병사들에게 막 감사하다고 환영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김미 초콜릿, 김미 밀크, 김미 캔디. 대한민국이 저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사니까 말이야,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여행 다니고 그랬죠? 저 보세요. 전쟁 때 배고파가지고 필리핀 병사들한테 김미 초콜릿, 김미 캔디, 김미 밀크 이랬었어요. 근데 이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 4대 강국이 되고 지금 우리를 도왔던 필리핀은 아직도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정말 일본의 악랄한 36년 식민지, 또 동족상진의 비극, 그래서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통일을 앞둔 세대 4대 강국이 되고, 우리를 도왔던 필리핀은 아직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지금 한국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일하고 있을 정도로. 자, 이건 누구예요? 피델 라모스 대통령입니다. 역시 라모스 대통령도 청년 때 소대장으로 필리핀 군대로 한국에 와서 소대장으로 열심히 싸웠어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싸웠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면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무슨 헬조선? 아니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헬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나쁜 점만 들춰내가지고 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공산당과 같은 세력이 아직도 남아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모르고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요? 근데 조용모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 저를 초청했으니까. 왜냐면 조 목사님은 나 몰랐었어요. 오일주 선교사가 소개시켜줬는데 소개받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여기 세워줬어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앙과 바른 역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내서 이런 걸 증거케 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와 이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통일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50주년 때 1993년대 방문하고 2003년도에 60주년 때 또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자기 일생일대의 최대의 영광은 필리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자기가 생명 걸고 도왔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자기가 보람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필리핀 대통령까지 했지만 아직도 허구적거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복구하잖아요. 요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참 지혜와 재주를 주어가지고 저거를요, 우리 한국 교수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설계라면 뭐예요? 지을 돈이 있어요? 지을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는데 저거를 지을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필리핀 사람이죠. 왜? 미국 사람, 돈을 투자하는 미국 사람은 영어를 통하고 또 필리핀이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미국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라고 하니까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저 장충체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장충체육관을 우리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또 그런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 옆에 지금은 광화문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 두 개도 누가 도와줬다? 어떻게 알아? 잘하시네. 필리핀이 도와줘서 미국 대사관과 그 역사박물관을 지어줬어요. 원래는 문화관으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역사박물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세계 건축기술 1위가 어느 나라죠? 세계 건축기술 1위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쿠알라룸푸르 빌딩 짓고요. 아부다비의 모든 글로벌 최첨단 그 건물을 대한민국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IT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그거를 스마트 건축이라고 해요. 스마트 건축으로 최첨단, 친환경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한국이 또 이렇게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70년 전에는 저것도 못 져가지고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모든 건물들을 다 짓는 디자인, 엔지니어 또 뭐 등등의 지진, 내진 설계 그런 것들 다 한국이 최첨가로 하는 그런 선진국이었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게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의 세계 지도인데 저 빨간색이 뭘 의미하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나라예요. 근데 저 노란 거는 그 당시는 안 일어났지만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큰 불행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다 폭삭망했죠. 그렇잖아요. 다 망하고 소련까지도 망하고 중국까지도 지금 개혁개방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UN 16개국에 얘기했는데 UN 16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에 두 나라가 참전했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에티오피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왜 참전하는 거니?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참전하니 같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왜 대한민국을 참전했을까요? 그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줬죠. 그런데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하면 성경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시바 여왕이 나오잖아요. 시바 여왕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부하들을 데리고 또 솔로몬의 애를 잉태해서 낳은 게 멜리크 왕조입니다. 그 멜리크 왕조의 295대 손이 가는 사람이 하일 살라셀 황제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민주주의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이엘 세이셀 대통령 그 침대에 큰 사진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 형제국인 대한민국을 어떡하라? 도와주라.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최정예부대 근위병들을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열심히 싸웠죠. 여러분 마사이 전사 아세요? 키 크고 그런 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겨울에 추위.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감사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국빈을 초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네들이 도와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그리고서는 에티오피아에 돌아갔는데 멜렌게인가 하는 공산주의 소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에티오피아 커피도 좀 많이 마시세요. 시다모 커피, 에티오피아. 그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기업체들이 아프리카를 다 살리고 있는데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열심히, 왜? 우리한테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다 망하고, 오히려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니세프 아시죠? 유니세프.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사대강국이라고 하는 거니?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유니세프에 기금을 내가지고 저 안 보이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에 파란색에 보이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고, 안 보이는 나라는 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가난한 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파란색 나라들이 안 보이는 나라들을 돕고 있는데, 기부금 1위가 어느 나라냐? 일본이에요. 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인심을 살려고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미국이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통일? 독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위가 대한민국. 그렇지. 아, 나오네.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정기 기부자 1위는 어느 나라? 저 4개 나라 중에서도 정기 기부자 1위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내가 묻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이런 고난과 비극, 일제의 36년의 비극, 동족상전의 비극, 공산주의 위협, 저 북한이 계속 그동안에도 포탑 쏘고 아웅산 대통령 죽이려고 테러하고 칼기 폭발시키고 천안함 폭발시키고 이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를 도와줬던 필리핀,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어려운 나라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와주게 됐냐?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똑똑하니까 딱 듣고, 3가지 이유가 그게 그렇구나, 감을 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의 국회 장면인데, 그때 이승만 장로님이 첫 개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니 이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첫 탄생할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부 이승만 박사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불교동이라 그랬어요? 카톨릭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김한란 박사님이 기독교이잖아요. 선교사들이 키운입니다. 선교사들이 김한란 박사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김한란 너는 결혼하지 말고 조선을 위해서 일해.
그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김한란 박사님이 아닌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 당시 똘똘한 여성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독신이로 대한민국과 결혼해서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이명신 박사, 김한란 박사 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됐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망가졌어. 불행하게도 뭐 이혼하고 또 남편이 또 공산주의자까지도 결혼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첫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을 하고 구국하고 호국하고 한강의 기회를 통해서 부국과 흥국을 이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청년 결백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여러분 감을 잡았죠? 아, 그래,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졌어도 지도자가 처참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자, 저 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마르코스 대통령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1917년으로 생년월일이 똑같아. 동갑이야. 그래서 똑같이 또 군인 출신이야. 군인 엘리트 출신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부하 이기붕이가 부정선거에서 나라가 혼란하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임을 해서 하야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나라가 혼란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벌잡고 그때부터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이승만 박사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터와 기초와 또 키운 인물들을 데리고 대한민국 그때부터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코스는 그렇게 청년결백하거나 지혜롭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존슨 대통령을 모시고 필리핀에서 회의를 할 때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참전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자, 베트남 전쟁으로 미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열심히 도와줬죠. 왜? 6.25 동란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열심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회의도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을 도우려고 한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필리핀이 뺏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일본을 침공했다 그랬죠. 필리핀 침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책임으로 전쟁 배상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8억 달러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6억 불을 줬어요. 근데 그 6억 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도 일전 한 푼도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해서 쓰지 않고 경부선을 놓는다든지 호황제철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 기초를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인터체인지 휴게소도 자기가 디자인했어.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당시에도요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놓으면 차에 있는 부자들만 다닌다고 반대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저 들어놓은 두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근데 지금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1인당 도로 포장률입니다. 지금 1인당 도로 포장률 1위가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산맥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막 45km 세계 최장 터널도 있어요. 이름이다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 그 다음에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대한민국 대답하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20년 살았거든요. 갈 때마다 길을 몰라. 새로 생겨가지고. 또 가면 또 헷갈려. 또 헷갈려. 그렇게 이렇게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년결백해서 단 1달러도 개인의 살이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아멘?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하세요. 아까 봤죠? 김미 초콜릿 그게 여러분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예요. 거기서 김미 초콜릿 하는 분이 우리 큰 누나입니다. 빠상한 폭포? 빠상한 폭포 갔었어요. 갔더니 아유 그 보트를 거길 두 명이 끌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힘들어요 빚달라는 거예요. 야 그걸 끌고 근데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저보고 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임마 우리도 힘들게 공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세운 거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힘으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중앙공업 만들고 장충체육관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야. 여러분 마닐라 와서 정신 번쩍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마닐라 사람들이 야 저 학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친구랑 잘 사귀어가지고 나도 한국 유학 가야지. 이런 꿈이 생기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코스는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상원의원들 나눠먹기 하고 그리고 백화점 짓고. 여러분 백화점을 나라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기업이 지는 거지. 그걸 나라가죠. 이렇게 멍텅구리 방통구리 똥통구리처럼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3억 불 받았거든요. 근데 3억 불 가진 거 가지고 백화점 짓고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자기 궁 짓고. 그래서 이게 유명한 1220km의 이멜다 영부인의 구두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 제가 조 목사님 만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구두 회사에서 그 판촉용으로 이멜다에게 드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저에게 막 그런 걸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두 회사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혜롭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역과 권력욕을 위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할 때 그 나라가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우리 최초의 영부인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헷갈려가지고 호주댁이라고 해서 호주댁. 그래서 요분이 이제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부인. 이분들이요 얼마나 검소했는지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인데 빤스도 꼬매서 입었어요. 양말도 꼬매서 신었어요. 대통령 부인이. 감동 안 가세요? 대통령 부인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자기는 빤스드까지도 꼬매서 입고 양말도 꼬매서 신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재미난 거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소스 인스티튜트 어디에 있어요? 마닐라에 있어요. 왜?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들이 가난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식량을 개발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때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 미국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을 자급자족 못해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좀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미국 연구소에서 좀 벽살도 주고 해서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으니까 망했지.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인도에서 오늘날로 말하는 국정원요원이 비밀리에 벽살을 이렇게 이빨 속에다 심어가지고 그거 개발해서 희농 1호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 연구소에서 박사를 보내가지고 통일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쌀이 대한민국 쌀이에요. 근데 김일성이는 참 별이석 듣고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우리 북한인민들도 이 밥, 무슨 밥? 이처럼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 이게 김일성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적인 나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국가의 비전이 돼야 돼. 아직까지 먹어 못 먹어? 아직까지도 거지잖아요, 북한은. 이 김정은이가 그나마 있는 모든 자원 가지고 핵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쌀을커녕 옥수수 못 먹고 다 굶어 죽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죠?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런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필리핀 병사가 중앙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고인은 폭격 맞아가지고 막 태워가던 사진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오늘날의 광화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이 광화문을 옮기고 거기다 중앙청을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중앙청을 다 없애고 광화문을 다시 옮겨놓고 찍은 사진인데 세계 최대 빛의 도시가 됐잖아요. 저렇게 폐허였던 도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서로 한번 가보는 게 소원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공항이 10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2015년 1월 5일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빛의 도시가 됐죠.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어둠의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 평양만 조금 화났죠? 왜 화나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 비춰주느라고. 그나마 있는 조그만 전력 가지고 핵 개발하고 김일성일, 김정일 동상 비춰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내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종북 좌파라고 그러죠. 이 사진을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맨날 다 한국하고 미군하고 군사훈련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무슨 군사훈련하니까 북한에서 등화간제 훈련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등화간제 훈련. 등화간제 훈련이 뭐예요? 비행기가 폭격하도록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김일성 민족인관이 한순간에 이렇게 어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해서. 근데 무슨 놈의 등화간제 훈련을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네? 매일 하네? 그 다음에 등화간전을 왜 하는 거예요? 빛이 보이면 폭격을 하니까 빛이 보이지 말라고 카텐 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양만 폭격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학생 또 좌파 대학생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북한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밤에 잠잘 자라고 불 꺼준 거겠지. 그리고 봐라, 대한민국 서울만 발전시켜서 지방은 좀 어둡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이 지옥철이고 이 정권 타도해야 된다. 쇠파이프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런 데 다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 다니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그리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 쇠사슬을 붙잡고 서 있는 분이 이승만 청년이었어요. 28살 때입니다. 이때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통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분이 이승만 청년이고 29살 때 그 오른쪽에 책을 들고 있죠. 그게 무슨 책? 감옥에서 통달한 영어 성경책. 저 오른쪽에 조그만 책 들고 있는 게 찬송가 책입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영어를 통달하고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1904년 8월 9일 날 석방돼가지고 고종의 빌사로 미국에 갔다가 조지 워싱턴 2년 학사, 하버드 대학교 1년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2년 박사,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인류 역사상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낸 분은 이승만 전에도 없었고 이승만 후에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끔 이공계통에서는 5년 만에 박사가 나와. 수학 천재 이런 애들이 이공계통에서 5년이 나오는데 인문학에서 5년 만에 박사를 받은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들이 도와주니까, 일평생 청렴결백하고 일평생 기도하고 일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만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천재적인 지혜를 주어서 그분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뭐 밤새워서 했는데 이승만 청년이 조지 워싱턴 2년 만에 학사를 끝내고 하버드에다 편지를 썼어. 나는 빨리 조선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해야 되니까 1년 만에 박사를 줄 수 있느냐 편지 썼어.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뭘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우리 역사상 그런 적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석사부터 해 그랬어. 그래서 들어가서 1년 만에 석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석사 과정 1년 만에 끝내지지. 그러니까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못 믿어라. 그랬을 때 어니스트 홀 장로교 선교사님이 프린스턴 박사 출신 선교사님이 이승만에게 야, 프린스턴 한번 가봐라. 거기 프린스턴 출신들이 많으니까 선교사 중에서 널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총장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나중에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빨리 공부를 해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년 만에 박사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떴을 거야. 그랬더니 프린스턴에서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준다. 우리 프린스턴 역사상 그런 일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에 들어가가지고 윌슨 총장 옆에서 살면서 윌슨 총장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딴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석사학위 땄어 못 땄어? 못 땄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버드에 다시 편지쓰면 나는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땄으니까 석사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도요 함부로 앉아. 당신 정제학 학점 못 땄지 않느냐. 그 썸머스쿨에서 따면 준다. 그래서 썸머스쿨에서 따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종복 좌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승만 프린스턴 박사학위는 선교사들이 돈 써서 뇌물로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프린스턴 대학교가 어떤 대학인데 돈 준다고 박사학위를 줘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박사학위 생긴 지가 3, 4년밖에 안 된 데라 3명, 4명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기도문입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이은영 목사님 기도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 사진은 청년이 연세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어요. 이동원이라는 청년이. 그 청년이 1954년도에 마닐라 농구 잘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때 농구 선수로 참석해서 마닐라에 와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전쟁에 폐허된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54년도에. 그래서 그 거지 같은 나라를 보고서 농구 선수가 돼서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렸는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에 이런 선진국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농구를 때려치고 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필리핀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미국 이스코신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누나,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들이 김미 초콜릿, 김미 밀크, 사탕도 못 먹고 초콜릿도 못 먹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석박사가 되고 다 사회 리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우리 마닐라 청년들이 다시금 마닐라에서 영어도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통일됐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게. 그때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투자하지만 기술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황폐한 북한을 다 회복시키려면 수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하고, 그걸 동원됐을 때 한국어도 하지, 영어도 하지, 국제감각도 있지, 경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하고서 마침새 기도하고,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거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독립, 건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통일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